네, 어서 오세요. 송시열하고 이완용의 인물사를 따로 기록하면 역사가 되고요. 두 사람의 그 공통적인 정신 구조를 밝히면 인류학적인 공부가 되죠. 성리학이 조선 사람의 의식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역사가가 되고, 조선 사람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정신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하면 인류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장 스토리고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고 인류학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시간에 따라 기록하니까 시간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아웃사이더로서 기술한다고. 사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면서 접근하죠. 반면 인류학은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가는 사회적 관습, 민족적 의식이기 때문에 떡잎을 관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인사이드로 접근해야 된다고. 사료와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학문의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 한국의 강단학자들이 있어요. 혹은 뭐 주류 역사라고 있다고. 아웃사이더로 취급해야 되는 역사를 인사이더로 취급해요, 얘네들이. 역사를 마치 자기들끼리의 이야기인 양 취급하고요. 사료를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지들끼리 떠들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이 주류 사학계라고 하는 것이, 강단 사학이라고 하는 게. 반면 또 한국대학의 인류학은 말이야, 바깥에서 들어온 서구의 잣대로 인류학을 보려고 그래. 엉터리죠. 아웃사이더여만이 역사를 더욱 객관화할 수 있고요. 인사이더여야만이 인류학을 진짜 연구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아웃사이더로 봐야 되는 역사를 인사이더로 보는 주제에 서로 끼리끼리 뭉쳐갖고 돌아다닌다고. 이 한국의 주류 역사학계가. 이게 바로 사대주의를 굳히고 소중화 사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중국에 충성하고 일본에 충성하고 미국에 충성하고, 이게 스스로 자멸하는 역사 문화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주류 역사학계가 그렇게 해왔다 이겁니다. 한국은 정부가 또 나서서 검열하죠. 이 사람들한테는요, 듣기 싫은 말은 비판이나 듣기 싫은 게 아니에요.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되는 말이에요. 구글 검열을 요청한 횟수가 다른 민족 국가보다 엄청나고 비교가 안 돼. 이게 정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도 그렇고요. 한국인들 대다수가 남의 입을 막고 싶어하는 아주 파시스트적인 성향을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고속 고발이 난무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 욕하는 게 이 사춘기 이전의 발육 상태잖아요. 이 대다수 한국인들이 여전히 사춘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토론 문화에 있어서나 공공 문화에 있어서나 뭐 하는지 이거 도무지 상상 불가한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해요. 이런 자료들은. 이게 보니까 조선에서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다수가 모여갖고 시시덕대리면 되면 지들끼리야 잘났다고 하겠죠. 하지만 더 넓은 바깥에서 보면 잘난 것도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양 지들끼리 시시덕대잖아요. 해외 나가보세요. 그 학교에서 1등한 학생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니, 한국 학생만 샘플로 뽑아서 얘기한다면 말이에요. 서울대 출신 별로 없습니다. 지네들끼리만 난리야, 지네들끼리만. 이 조선시대 내내 사대주의에 빠져 산 주제 말이야. 사대주의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 안에서 서로 좋다고 분열하고 앉아있다고. 지금도 그래요. 끼리끼리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미국하고 서구 것 중에 대다수가 오케이 한 것만 다 좋다 그러고, 그게 아니면 이상한 거, 나쁜 거를 취급하고 정보를 차단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좋아요. 뭐 전 세계 누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넘어서 갖고 자기 의견만 옳고 다른 의견은 다 나쁜 것이라고 고소 고발 삭제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랑 누가 틀린가 다른가 검열하고 싶은 거야.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인류학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사안을 인류학적으로 보냐 아니면 역사적으로 보냐에 따라 가지고 말이에요. 박정희라고 하는 뭐 논란적인 인물 바라보는 입장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기 전에 내가 지금 박정희를 인류학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박정희의 성과를 인류학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저기 역사학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는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학적인 연구가 상당히 좀 발전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자기 주제를 잘 모르거든요. 너무 좁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남의 의견을 참기 어려워하는 거는 서구에서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들도 그렇고 독일인들도 그래요. 이 컨트리 시밀러리티 인덱스라고 있더라고요. 뭐 특정 기준은 없지만은 국가의 지표가 될 만한 것들은 모두 모았더라고. 한 1000개 가까이 모았던데 뭐 지표만. 빅데이터로 만들어냈어. 이 빅데이터가 참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국 문화와 가장 가까운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물론 이제 지표라고 하는 게 거의 현대 지표죠. 역사적인 기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현대적인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인류학적인 어떤 면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여간 빅데이터가 무서워요. 그래서 한국과 아주 유사한 문화를 가진 나라 1등이 일본, 대만, 북한, 중국, 슬로베니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에 따라서 만약에 본다면 이 북한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문화가 상당히 좀 차이가 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표가.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불가리아, 스페인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기왕 나온 데이터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사람을 좀 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문제의 근원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대신 문제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치고받고 작은 문제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철학이 발전한 거예요. 이게 조선도 그랬거든요. 근본 원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세워진 논리화된 구조, 이성 구조라고 하는 거, 그거 건드리지 않고 주변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파스칼이라든가 스피노자처럼 이면의 논리를 따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살기 어렵죠. 독일 같은 경우는 이분법적 형이상학을 그대로 고수해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만 더 치밀하게 만들어가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죠. 조선도 마찬가지야. 주작, 성리학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고 그 밑에서 자질구레하게 찢어져 갖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싸우는 건 좋아. 상대를 아주 박살을 내려고 그런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정한 세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유대인들한테 항상 당하는 거야. 프랑스하고 독일이. 한국 갖고 이제 프랑스인들한테는 말이에요. 아유,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봐. 라고 말할 때는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인들한테는 있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그래. 야, 흥미로운데? 이런다고. 앵글로색스는 그렇게 바라봐요. 새로운 문제를.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인들한테 새로운 것은 나쁘다는 것, 믿지 않겠다는 게 더 의미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앵글로색슨 미국하고 영국인들한테는 new라고 하는 말은 interesting이라는 말이랑 같아요. 좋은 방향이든 간에 그런 방향이든 간에 역사를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한국, 프랑스, 독일에는 없는 거예요. 항상 보다 더 큰 권력한테 조종만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200년 이상.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한국하고 컬처가 되게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서부터 스페인까지 문화를 쭉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오죠. 파시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체주의 정권 밑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검열이 익숙하죠. 당연히. 남 고소고발하는 거 좋아하고 남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다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 대단하잖아요. 그놈의 지적질 그거. 지잘난 줄 알고. 마치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 같아.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요. 지질이도 문단 주제 한국 사람들 그 지적질 하려고 그래요. 건방지게 이럴 데 없죠. 지금은 뭐 그런 사람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이라고 말하는 놈들이 가장 감성적인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말싸움이잖아요. 감정 싸움이라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프랑스나 독일 남녀 좀 만나보셨어요? 며느리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이미지하고 사뭇 달라요.
이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들은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사건 하나에 모두 한 번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연방제를 오랫동안 택했던 독일은 그 쏠림 현상이 좀 약하죠. 하지만 공화주의를 택했던 프랑스는 쏠림 경향이 강하다고요. 쏠린다는 게 뭐예요? 정부가 발표하거나 줏대 없이 다수결로 세워진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따라가면 쥐적질합니다. 이게 국민 심성이 파시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별로. 앵글로색슨 지역에서는 제가 그렇게 욕하는 앵글로색슨 지역에서는요 지적질하는 게 별로 없어요. 개인이 비교적 자주적이라고요.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전혀 자주적이질 못해요. 노예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 앵글로색슨한테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한국도 똑같단 말입니다.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민족성의 그 전체주의 성향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응? 이 과거랑 현재랑 서로 정신적으로 어긋나면 아집을 버려버린다고. 그러다가 자멸해 버린다고. 그 정치 체제로서 전체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성으로서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 듣기 싫어하고 권력이 하는 말만 좋아하고 들은 말 계속 듣고 싶어하고 이런 민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나라에는 굴곡이 많단 말이에요. 기술은 잘 받아들여요. 그러나 사람과 소통하는 정신문화는 되게 그 대처 방법이 약해. 에? 그러니까 자꾸 기존의 큰 이념, 권력적인 이념에 충성을 다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폭삭 망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프랑스랑 독일처럼. 그 조선이 주작, 성리학, 일본, 미국 붙들듯이 그 구태를 부리고 있었죠. 프랑스가 세속공화주의 붙들듯이 구태 부리고 있고, 중국, 북한, 대만이 공산 이상, 중화 사상 붙들고 있고, 응? 세계화에 발맞추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독일하고 불가리아 국민들 여전히 정신적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도 독일하고 일본은 한번 무너지면 새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뭐 좀 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정신 보장이 돼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터키,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 정도만 눈에 보이네요. 그 외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 프랑스가 가장 심했어요. 예, 프랑스는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가톨릭에 빠져갖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카롤린거 왕조가 80년 만에 망해버렸죠.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계몽주의 들어왔을 때 그거 숭상하다가 프랑스 혁명 맞았죠. 좌파 이념 들어왔을 때 그거 숭상하다가 1848년 또 민중혁명 맞았죠. 그래 된 거예요. 그리고 경제발전 논리를 따라가려고 1900년대 초에 앵글로색슨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독일한테 아주 심각하게 얻어맞았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기 줏대가 없으니까 그래요. 프랑스가. 프랑스 지금 줏대 없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프랑스 사람들이 저러는 거 처음 봤죠. 예, 저는 역사에서 많이 봤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은. 자아를 찾고 민족을 찾고 나라를 찾는 공부 중에 역사만큼 중요한 게 인류학적 탐구예요. 딱 인류학이라기보다 인류학적인 경향을 가진 공부하는 게 상당히 소중합니다. 변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변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류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쓰여진 역사가 아니라 말 그 자체를 연구하죠. 혹은 말이 아닌 걸 다룬다고? 예, 그러니까 비언어 문화의 근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 문화적인 단절이 없다. 에드워드 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죠. 예, 문화에는 끊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죠? 예. 비언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전에 제가 음식 문화 말씀드렸듯이 바뀐다고 해도 서서히 바뀌고요. 근본 구조는 잘 안 바뀌고요.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성리학이 조선을 망쳤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고요. 혹시나 조선인들의 그 인류학적 정신 구조가 성리학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어떤 인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요. 예?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
온몸을 다 바칠 정도의 민족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인력적인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포항제철, 말도 안 되는 그 포항제철 그 살려낸 그 직원들을 가르쳤던, 지금은 돌아가신 프랑스 노인네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포항제철은 한국인 아니면은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박정희가 잘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민 자체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발동을 일단 건 순간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지. 이 민족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자기 관점만 다 옳다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민중이 잘해서 경제가 발전됐다고 보는 게 옳지, 어떤 한두 사람이 지도를 잘해갖고 발전했다고 봐? 그런 사춘기 같은 영웅 심리 갖고 살아가면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인류학적 접근이 역사에도 꼭 소중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유튜브 검열 기준은 말이에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영상 삭제 이유를 밝히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구글은 지들 마음대로 삭제. 이것도 파시즘이 그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정부의 한국 그 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다른 뭐 주요 영상들 댓글 좀 들어가 봤어요. 나 남의 그 영상 잘 안 보고 댓글은 더욱더 안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악성 댓글이 도대체 뭔가 하고 들어가 쭉 살펴봤어요. 한 100개 이상 좀 살펴봤거든요. 질적으로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그냥 쌍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검열하면서 쌍욕하더라고요. 자꾸 검열 판단을 하더라고. 마음속에 삭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요. 참 이상한 댓글들이더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릴 말이 틀려요, 그러요. 이 댓글만 봐도 그래요. 자기가 들은 말 이상을 들으면 화부터 나나 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그 정보에 그 두려움을 갖는 거는 이 마음과 지성이 약하니까 그렇단 말이야. 정신이 강한 사람은요, 저 사람 하는 말 좀 막아주세요, 이런 행동 안 해요. 앵글로색슨 사회가요, 겁장이를 가장 심한 욕으로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겁장이를 그렇게 안 봐요. 좋게 봅니다. 착하다든가 신중하다든가 뭐 이렇게 본다고. 조선시대도 보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랬더라고요. 겁장이들을 아주 선비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반대 의견 없이 전체주의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나라가 조선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 것, 서양 것 아니면 다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무지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자멸합니다. 사적 제재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수 의견이나 다른 말이라든가 자기랑 다른 말, 다른 행동 검열하는 거야. 이게 고발, 고소, 신상털이까지 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도 안 믿고 제도도 안 믿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응? 정신병도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도가 무척 심해요. 그걸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혼자 감정 마구 부리고 또 금방 잊어버려. 냄비도 이런 냄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의식에 대한 배타성이, 검열성이 지나치게 강해요. 실은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거죠, 실은. 예. 자기 마음속에서도 금방 사라질 일이야. 자기 머릿속에서도 금방 잊을 일이야. 그게 무슨 국가 재난이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을 마구마구 떨다가 사람 하나 자살시켜버립니다. 자살을 내몬 사람을 괴롭혀서 그 사람도 또 자살시켜버려. 이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이게 사춘기 아이도 하지 않을 일을 아주 정상적인 짓 하고 있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타인한테 평생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고. 이게 성숙한 한국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계정을 제가 따로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이라든가 교원들한테 좀 정보를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따로 독립적인 계정을 가졌다가는 폭파되겠더라고. 한국인들이 그렇게 사이버에서 폭력적인 거,
스스로 좀 알아야 돼요. 아무튼 앞으로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양사에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 바뀐 게 있다면, 서양사와 그 비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한국 문화의 모습도 중간중간에 넣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물론 절대 안 하죠. 단지 문화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음식 이야기 드렸잖아요. 거기서 잠깐 한국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끼워서 말하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